오늘 아침 뉴저지 호보큰역으로 들어오던 열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기내역 구내로 돌진해 최소 1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의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스티브 플럽 현 저지시티 시장이 뉴저지 주지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저지시티 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9월부터 3달간 펼쳐지는 어코리아인 뉴욕 행사, 맛전시와 오페라 공연이 있었고 앞으로 코리안 퍼레이드와 한국 영화의 밤 등이 펼쳐집니다. 뉴욕시 최초로 소수계 여성 사업체에 대한 정보 조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소수계 여성 사업국이 신설되었습니다. 식품 제조업체 타이슨 푸드의 치킨 너겟 제품 10만여 파운드가 리콜됐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비자와 여권을 신청할 때 안경 낀 사진을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호보큰역으로 들어오던 열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기내역 구내로 돌진해 최소 1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의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8시 45분경 뉴저지 호보큰역으로 들어오던 열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기차역 대합실로 돌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열차는 파스캑 밸리 라인을 지나는 뉴저지 트랜짓 1614번으로 7시 23분 스프링밸리를 출발해 8시 38분에 호보큰에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가 난 오늘 아침 열차 시간이 다소 늦어졌고 이에 열차가 빠른 속력을 내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승강장으로 돌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열차 탈선 사고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의 시민이 중상 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여러 명이 심각한 상태로 알려져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보입니다. So in the emergency department in the trauma center, there are 3 patients that we know are more serious. They're actually being treated now. I think one's in the operating room. I think one's in the intensive care unit. I'm not sure where the third patient is at this point. The other 8 are being evaluated to see whether or not they need to be admitted and what level of care they are. 이날 사고는 출근 시간대 발생해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 통근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과 사고 열차 안 빠르게 내리려던 승객들이 맨 앞칸에 몰려 있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오늘 호보큰역에 열차가 돌진하면서 평온했던 호보큰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You know, I was on my way in, the train was pulling into the station as normal, and, you know, it just seemed like it never slowed down going into the terminal. There was a large jolt, you know, we got jumped out of our seats, and the lights went out in the car, and everyone just kind of sat there in stunned silence for a minute. I think I was in maybe the 3rd or 4th car back, so luckily not one of the ones that suffered a lot of damage up front. 오늘 아침 9시가 되기 직전 스프링밸리로부터 오던 뉴저지 트랜짓 열차가 호보큰역 승강장 내부로 돌진하면서 호보큰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 열차는 크게 부서지고 대합실 지붕이 훼손되고 승강장 내 금속 구조물도 다 부서졌습니다. 역 지붕은 기울었고 여기저기 철재가 나뒹굽니다. 열차 안 승객들과 대합실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모두 대피합니다. 사고 이후 호보큰역과 모든 뉴저지 트랜짓 열차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Now the terminal is shut down. We have no service on PATH, no service on New Jersey Transit Rail, no service on New Jersey Transit Light Rail. New Jersey Transit bus and private carriers are cross-honoring for our customers. 호보큰 경찰과 뉴저지 트랜짓은 계속해서 사고 현장에 진입을 막고 있으며 사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스티브 플립 현 저지시티 시장이 뉴저지 주지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거물급 정치인으로 꼽히는 플럽 시장의 이번 선언은 저지시티 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은 내년 시장 선거는 매우 흥미롭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이번 선거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8일 풀업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주지사 불출마와 함께 필 머피 전 주 독일 미국 대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부터 3달간 펼쳐지는 에이코리아인 뉴욕 행사. 맛전시와 오페라 공연이 있었고 앞으로 코리안 퍼레이드와 한국 영화의 밤 등이 펼쳐집니다. 이에 대한 설명회가 오늘 있었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의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2016 슬로건은 에이코리아 인 뉴욕. 뉴요커를 비롯한 다른 미국 내 타민족들에게 한국을 보다 가깝게 또 고급스러우면서도 창조적이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이코리아인 뉴욕 행사가 9월부터 11월까지 3달 동안 맨해튼을 중심으로 열립니다. 뉴욕 문화원은 오늘 설명회를 열고 앞으로 펼쳐질 여러 행사들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오는 토요일인 10월 1일에는 맨해튼 27가부터 38가까지 6에비뉴에서 코리안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여기에는 200명의 태권도 시범단도 동참해 멋진 행렬을 보이며 비빔밥 퍼포먼스, 야외 장터 등도 열릴 예정입니다. 문화원에서는 10월 27일까지 한국의 맛 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6일과 7일에는 한국의 김치 명인 1호인 김순자 씨가 직접 강의하는 김치 담는 법 강좌도 열립니다. 10월 1일부터 3일까지는 박찬욱 감독의 신작 아가씨를 포함한 총 6편의 작품을 상영하는 한국 영화의 밤, 박찬욱 감독 특별전도 메트로그래프 영화관에서 열리고 특히 아가씨는 10월 3일 월요일 모마에서도 상영됩니다. 음악 연주도 이어집니다. 쇼팽 콩쿨 1위에 빛나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10월 24일 링컨 센터에서 공연을 가지며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은 9월 30일 카네기홀에서 김동민 감독이 이끄는 뉴욕 클래시컬 플레이어스와 연주를 갖습니다. 지금 가장 좀 센세이션하는 게 그 메트로폴리탄에서 국립국악하고 같이 공연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피아프에서 같이 공연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까지 한 번도 전시장 안에서 안 열렸던 공연을 저희 이제 대한민국 국악원한테 열어주셔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가장 큰 행사가 될 거고요. 막간못 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공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행사도 아마 10월 초에 중점돼서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을 알리는 에이코리아 인 뉴욕 행사에 대한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뉴욕시 최초로 소수계 여성 사업체에 대한 정부 조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소수계 여성 사업국이 신설됐습니다. 28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소수계 여성 사업체에 대한 정부 조달 사업을 강화하고 조달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전담 기관으로 시장실 산하에 소수계 여성 사업국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수계 여성 사업국은 소수계 여성 소유 사업체에 대한 시정부 조달 사업 관련 정책을 관장 집행하는 최고 기관으로 현재 시정부 주요 사업들을 총괄하고 있는 리차드 브레이 시장실 산하 전략정책사업국장이 이끌게 됩니다. 코스트코에서 치킨 너겟을 사신 분들 냉장고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식품 제조업체 타이슨 푸드의 치킨 너겟 제품 10만여 파운드가 리콜됐습니다. 리콜이 된 제품은 타이슨 풀리 쿡드 펜코 치킨 너겟으로 이 중 5파운드 제품이 코스트코에서 판매됐으며 20파운드 제품은 필라델피아주의 한 도매업체에 납품됐습니다. 리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7년 7월 18일까지로 제품 번호는 2357-5928입니다. 농무부는 타이슨 푸드의 치킨 너겟 제품에서 하얀색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돼 총 13만 2,520파운드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슨 푸드 측은 검출이 된 플라스틱 조각은 운송 벨트를 연결하는 플라스틱 막대가 제조 공정 중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까지 이번 결함과 관련해 보고된 피해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슨 푸드는 리콜 제품 구매 고객들에게 제품을 즉각적으로 폐기하거나 구입한 매장에서 전액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리콜 관련 문의는 타이슨 푸드 고객 서비스 전화로 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세탁기에 대한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미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2011년 3월부터 지난 4월 사이에 만들어진 위쪽으로 세탁물을 넣거나 빼는 형태의 탑로드 세탁기 가운데
일부 제품 안전 문제를 놓고 삼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된 세탁기는 방수 소재 세탁물을 넣고 세탁통의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할 경우 이상 진동 현상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뚜껑이 열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비자와 여권을 신청할 때 안경을 낀 사진을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연방 국무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비자나 여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안경 착용 사진 불허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11월 한 달 동안 시범 기간을 거친 뒤에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안경 착용 사진을 받지 않는 것은 신청자에 대한 컴퓨터 안면 인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입했을 경우 출발 91일 전까지 취소한다면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취소 수수료를 적용해온 기존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이 된 약관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권은 출발일 기준 91일 전까지 취소하게 되면 전액 환불되고 출발일 90일 이내 취소하면 기간을 나눠 차등의 환불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단 이번 약관 수정은 한국에서 발권한 항공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8일부터)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됐지요. 저희 뉴스투데이에서는 어제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오에 뉴욕 총영사관에서 뉴욕 한국문화원장 주최로 어코리아인 뉴욕 행사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당초 영사관 측은 간단한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했다 돌연 행사 당일 이를 번복했습니다. 28일 발효된 김영란법상 행사 설명회에 참석한 언론인들에게 간단한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가한 윤나리 기자 연결해 이와 관련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윤나리 기자. 네, 윤나리입니다. 오늘 행사에서 김영란법이 적용된 것 같은데 오늘 어땠나요? 네, 오늘 일단 설명회에서는 도시락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명회를 갖기 전 참석하는 사람들이 시민권자인지 여부에 따라 식사를 제공한다는 점이 미리 이메일을 통해 공지됐습니다. 한국 국적인 경우에는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영사관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국적을 지닌 경우 김영란법이 적용이 되는데 제외 공간에 내려온 관련돼 정확한 지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영사관 측에서도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 문의를 하고 있지만 담당자가 계속 통화 중인 데다가 나중에 전화하라는 메시지만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하달된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3만 원이라는 기준이 전 세계의 화폐 가치에 따라 다른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이 3만 원이 25달러로 생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30불로 해야 되는지도 문제가 되고 미국에서는 한국의 3만 원에 해당되는 약 25달러가 점심 한 끼 금액일 수 있지만 아프리카 등의 나라에서는 한국의 3만 원이 큰 돈일 수 있어 이 부분도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김영란법에 적용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놓고 혼란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내용을 짚어주시죠. 네, 우선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과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거나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 경조사 비용은 1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상제와 동창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으로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어 이 내용도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음식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기준도 확인이 필요한 사실입니다. 네, 윤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나리 기자와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금지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오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한 10대 소년이 집에서 아버지를 쏜 뒤 학교로 가서 또다시 충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년은 초등학교에 가기 직전 집에서
아버지인 47살 제프리 오스본을 먼저 쐈으며 이후 학교로가 오후 1시 45분 학생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이 충격으로 6살 학생 1명이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또 다른 6살 학생 1명과 여교사 1명은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총을 맞은 아버지는 집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총격이 발생한 초등학교에는 총 28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지만 사건 발생 직후 학생들은 스쿨버스를 통해 인근 교회 등으로 대피했고 가해 학생은 구금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경 95번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하수 폐기물을 싣고 가던 트럭 운전사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다른 차를 운전하던 35살의 남성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사고는 35세 남성의 차량의 조수석이 트럭의 운전석을 들이받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충돌한 직후 트럭 운전자가 차를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이후 전봇대와 나무와 충돌하면서 이 충격으로 트럭에 화재가 발생해 트럭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어젯밤 10시까지 인터스테이트 95번 고속도로의 양방향이 모두 통제되고 오늘 아침 6시까지 남쪽 방면의 차량이 통제됐다 제기됐습니다. 지난 18일 퀸즈에서는 한 남성이 여성 바텐더가 술을 더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의 머리를 유리로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밤 11시 반경 퀸즈 샌포드 애비뉴에 위치한 제이잭바 룸에서 모자를 쓴 남성이 앉아있던 바텐더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유리로 머리를 내리칩니다. 경찰은 바텐더 여성이 남성 용의자로부터 먼저 마신 술값을 받지 못해 술을 더 달라는 남성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병원으로 후송돼 머리를 5반을 꿰맸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의자는 아시안계 남성으로 5피트 7인치의 신장과 45살에서 50세로 추정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지난 화요일 뉴욕 소방서장 마이클 페이가 숨진 브롱스 가스 폭발 화재 사건과 관련해 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32살의 가리발디 캐스틸로로 마리화나 소지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브롱스의 234가의 한 가정집에서 가스 누출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소방 인력이 조사 중에 있을 때 이 집에서 폭발이 발생해 17년차 뉴욕 소방서장 마이클 페이가 숨지고 경찰과 소방 인력을 포함한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뉴욕시경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가정집 화재 사건이 아닌 마리화나 재배실 혹은 약물 실험실 가스 폭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가르발디 캐스틸로 이외에도 뉴저지 클립세이스 파크에 사는 44살의 남성인 줄리오 셀 씨도 사건과 관련해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브롱스 몰튼 운동장에서 한 20대 남성을 죽음으로 몰고 간 총격 사건의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화요일 7시 반 브롱스 웨스트 트레몬드 애비뉴의 몰튼 운동장에서 발생했으며 21세 남성 유니온 매노는 뒤통수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희생자 남성 유니얼 매논이 의도된 범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포 영화에서나 보던 무서운 가면을 쓴 광대들. 최근 이런 분장을 한 남자들이 엘라바마, 버지니아 그리고 플로리다, 콜로라도주에 나타났는데요. 인터넷에서는 이들이 출몰한 동영상과 함께 이 광대들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숲으로 납치해 살인까지 한다는 괴담이 퍼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엘라바마주 제퍼슨 카운티 아이언데일시에서는 지난 19일 쉐이즈밸리 고등학교를 비롯한 학교들을 잇따라 휴교 조치까지 내렸는데요. 이번에는 이들이 뉴저지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재 하얀색으로 분장한 광대를 보거나 이들이 아이를 쫓아다닌다는 등의 신고는 펜실베니아와 접하고 있는 델라웨어강 인근의 필립스버그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들로 인한 피해 신고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 중이라고 말하며 다만 이들의 출몰이 단순한 장난에서 비롯된 일일 수도 있다며 주민들에게 침착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미국사회, 해외사회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범죄 예방 워크숍이 열립니다. 이 워크숍은 10월 4일 오후 3시 플러싱 뉴욕 한인 봉사센터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며 이민, 투자 사기 등 이민자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예방책을 전합니다. 퀸즈 검찰과 뉴욕 한인 봉사단체 협의회가 마련한 이번 워크숍은 당일 피해 신고 접수도 가능하며
피해자 신분에 상관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28일 뉴햄프셔주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공동 유세를 갖고 대학생들이 막대한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날 힐러리는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의 중산층 가정에 대해서는 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무료로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9.11 소송법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이 28일 의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본토를 겨냥한 테러로 미국인들이 사망한 사건에 한해 테러 피해자들이 책임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이 입법화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28일 웰스파고의 유령 계좌 스캔들의 책임을 물어 향후 12개월 동안 지방채 발행과 은행 업무 등 영업 관계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챙 주 재무장관은 이날 향후 12개월간 주정부의 지방채 발행뿐만 아니라 주의 은행 업무, 투자 활동 등에서 웰스파고를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발표됐던 것보다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적어도 올해의 미 통화 정책에는 이렇다 할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 기간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수정치보다 0.3%포인트 높은 1.4%로 확정됐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지난 분기 GDP 확정치를 약 1.3%로 예상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게이 나이트클럽에서 벌어진 총기 테러 사망자에 대한 성금 배분이 시작됐습니다. 이 성금은 참사 후 곳곳에서 답지한 성금에 대한 배분으로 사망자 한 사람당 35만 달러가 지급됩니다. 오마르 마틴이 자행한 광란의 총기 난사로 지난 6월 올랜도 펄스 나이트클럽에서는 49명이 숨지고 68명이 다쳤습니다. 리들렉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역 주차장이 보수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LIRR 위원회는 26일 리들렉과 시다허스트, 깁슨 등 3개 LIRR역의 주차장 보수공사를 하는 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보수공사에는 133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디즈니 후자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 라이언 킹이 실사 영화로 리메이크됩니다. 이번 영화 연출은 지난 6월 개봉한 2016년판 실사 영화 정글북을 연출한 존 파브로 감독이 맡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실사 영화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도 먹구름 껴 흐린 날씨 이어졌는데요. 당분간 청명한 하늘 보기 어렵겠습니다. 오늘 자정 이후 새벽 시간대 이슬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밤새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자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온종일 흐린 가운데 밤까지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화씨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1도, 섭씨 16도로 예측됩니다. 10월의 첫날인 토요일도 비 오고 잔뜩 흐린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이날 밤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2도, 섭씨 17도로 예측됩니다. 10월 2일 일요일도 잔뜩 낀 구름이 낮에 비를 몰고 오겠고 밤에는 그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7도, 섭씨 19도로 예측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다소 구름 껴 맑고 흐리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3도, 섭씨 17도로 예측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 더 내려가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29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 투데이는 다음 날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